우리나라가 우버를 못 쓰게 하는 건요,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럼 법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이건 중요해, 존중해야 돼, 보호해줘야 돼, 이렇게 정한 가치들을 열심히 지켜내기 위해서 만드는 게 법과 규제예요. 그러니까 법과 규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륙의 새로운 문명의 기준이 등장한 거죠. 폰을 든 인류의 방식도 좀 받아줘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 폰을 든 인류의 36억 인구의 자발적 선택이 지금의 택시 회사를 우버 같은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중이라면요. 와, 이러면 앞으로 계속 막아내기는 그런데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 만약 이들의 자유로운 선택이요, 은행 지점을 폐쇄하고요, 백화점 매장을 폐쇄하고 또 기존의 방송을 파괴하는 거라면 얘기가 다르겠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전체 세계 글로벌 시장이요, 그리고 우리의 문명이 도대체 얼마만큼 새로운 표준 인류 포노 사피엔스 시대로 갔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5월 10일 기준 세계 10대 기업을 한번 봤어요. 1등부터 10등까지 기준은 뭐냐? 시가총액. 여러분도 주식 투자 알죠? 저 기업은 계속 성장할 거야. 그런데다 주식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가장 많이 일어난, 즉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들을 보면 이 시대 문명의 기준을 알 수 있죠. 1위부터 10위 중에, 저 당시에 1위부터 10위 중에 무려 8개가 폰을 든 인류, 포노사피엔스들만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기업이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위 애플.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스마트폰을 아예 만든 기업, 창조 기업이니까요. 2013년부터 계속 1등입니다. 2위가 근데 아마존이에요. 여러분, 아마존 알죠? 우리나라에서는 심지어 물건 파는 거 안 하는데도 알아요. 유통기업.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유통기업은 어떤데요? 백화점, 마트 이런 거 있어야죠. 그런데 저건 세상에 매장이 아예 없어요. 그죠? 매장 없이 물건을 판대요. 방식은요, 장난해요. 서버에 이미지 몇 개 올려놓고 고르래요. 만져볼 수도 없고요, 입어볼 수도 없는데 거기서 골라서 사래요. 물건은 아예 어디 있죠? 매장이 아니라 물류센터라는 데 있대요. 누구 위에 타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로봇 키바 위에. 그리고 키바가 윙, 주문 들어왔다. 그리고 점원한테 갖다 주죠. 나 패키징 해야 돼. 그럼 점원이 포장을 열심히 하고요. 그게 택배로 배달됩니다. 놀랍게도 10년 내에 그 택배의 80% 이상을 무인 택배, 무인 드론이나 무인 자동차로 배달을 하겠대요. 여러분, 이렇게 유통을 정의한 기업이 세계 2위의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아마존이 표준으로 삼은 인류는 누구죠? 포노사피엔스 맞죠? 더 황당한 게 세계 3위, 5위 구글과 페이스북이에요. 그럼 구글, 페이스북은 기존의 거 파괴한 기업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되죠? 뭔가 새로운 걸로 만든 것 같죠? 아니에요. 저게 방송 파괴범입니다. 신문 방송 파괴한 게 구글, 페이스북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구글 매출의 86%가 광고래요. 페이스북은요, 99%. 원래 광고 누구 거예요? 신문 방송이었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여러분 종이신문 보는 사람 집에서 없죠. 신문을 버렸으니 신문 광고비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죠. 그걸 다 뺏어서 쟤들이 차지한 거예요. 이제 TV 많이 안 보고 구글이 유튜브 갖고 있죠?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간을 뺏어간 기업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여러분 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엄청 광고해갖고 뺏은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선택한 거예요.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 그래서 그 인류의 변화를 기가 막히게 눈치채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죠. 그게 구글, 페이스북입니다. 이들은 누가 타겟이죠? 오로지 폰을 든 인류가 타겟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와, 2018년 마이크로소프트가요,
16년 만에 처음으로 애플을 꺾고 세계 1위에 복귀해요. 야, 그러니까 기존 기업이 안 망하고 더군다나 IT인데 세계 1위에 복귀했다. 거기 틀림없이 뭔가 승리의 비결이 있을 거야. 찾아봤더니 더 무서워요.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프라인 영업 조직을 전부 해체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여러분 요새 나오는 노트북에 CD기가 없죠? 그러니 CD 팔러 다니는 사람 필요 없겠죠? 그 정리를 5년에 걸쳐 다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냐?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걸로. 여러분 클라우드 서비스 알죠? 앞으로 그럼 윈도우즈를 쓰는 사람은요? 아, 나는 인터넷 몰라. 그런 거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옛날처럼 CD하고 매뉴얼 줘 그랬더니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제 꺼져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앞으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윈도우즈가 됐건 오피스가 됐건 전부 다운받고요. 돈도 글로 내고요. 앞으로 업데이트도 그렇게 하래요. 즉 포노 사피엔스 문명으로 그 사업의 기준을 옮겼어요. 그랬더니요. 세계 1위를 복귀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대표 5대 기업, 세계 최고의 5대 기업이 보여준 팩트들입니다. 여러분, 문명의 기준이 어디로? 포노 사피엔스 시대. 그들에게 맞는 비즈니스로 옮겨갔다는 걸 의미해요. 중국 대륙으로 가볼까요? 저기 있죠? 6위와 8위에 누가 있죠? 알리바바와 텐센트예요. 알리바바, 마윈이 만든 온라인 유통기업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지금은 은행도 하고요. 네, 알리페이라고 폰으로 페이하는 걸로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어요. 보험사도 갖고 있고 안 하는 게 거의 없어요. 텐센트 더 황당합니다. 텐센트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텐센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 좀 많이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카카오는 알죠? 네. 카카오 메신저 앱을 열심히 카피해서 위챗이라는 메신저 앱 만든 그 회사가 바로 텐센트예요. 위챗은 들어봤죠? 그 위챗으로 돈을 번 다음에 어디다가 몰빵을 했는 줄 알아요? 전부 게임 산업. LOL 알아요? 텐센트 거. 크래시 오브 클랜 알아요? 텐센트 거. 세계 최고의 게임들은 대부분 다 텐센트 거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 게임 기업 지분의 한 40%도 쟤는 갖고 있어요. 네. 2017년도 매출의 50%를 게임에서 얻은 세계 최고 게임 기업. 그래서 우리는 잘 안 알려져요. 왜? 게임 마약이잖아. 그죠? 네, 게임 했다 그러면 별로 어른들이 안 좋아하죠, 여러분? 저 게임 진짜 잘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러면 혼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게 세계 8위 기업이래요. 지금은요. 방송사도 갖고 있고요. 유통회사도 갖고 있고요. 보험사도 갖고 있고요. 위챗페이 들어봤죠? 네, 폰으로 페이하는 걸로 금융에 제일 많은 신경을 쓰는 회사예요. 저 알리바바 텐센트는 중국의 모든 비즈니스에 다 이제 끼어들고 진출하고 투자하고 있다. 단 룰은 하나.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해서 폰을 든 인류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비즈니스가 옮겨간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는 백화점 가서 물건 샀죠. 지금은요.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것. 이게 디지털 플랫폼이에요. 그럼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뭐가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지를 잘 학습하면 되겠죠. 여기에 프로그래머가 되면 더 좋긴 해요. 근데 굳이 프로그래머 아니라도 이 문명을 잘 이해하면 기획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비즈니스를 많이 경험하고 저거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꼽은 게 저기 있는 빅데이터, 그 다음 최근 기술이 인공지능이에요. 여러분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재미있는 특성이 있어요. 광고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팬덤으로 물건을 판다고 하죠. 네. 여러분 요새 들어봤어요? 차이슨 되게 유행했죠. 차이나 다이슨.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다이슨하고 똑같이 생긴 그 청소기. 다이슨이 100만 원인데 이게 14만 원이에요. 처음에 유통업자가 이걸 이제 수입을 한 거예요. 이거 혹시 잘 팔리지 않을까? 2주 동안 빵개 팔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를 까서 진짜 다이슨은 100만 원짜리하고 14만 원짜리를 비교하는 실험한 거예요. 요새 그런 비디오 되게 많잖아. 그죠? 그리고 자기가 이름을 재밌게 붙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조업자가 다이슨 흉내냈다 그래도 자기가 차이슨이라고 붙이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차이슨이라는 재밌는 이름을 붙인 다음 야 이게 그래도 13원짜리가 성능 괜찮네요. 2년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 쓸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디오를 딱 하나 올린 거예요. 그러면 딱 한 달 사이에 5천 개가 확 팔려요. 이 사람 광고비 든 거예요? 사라고 강요했어요?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이러니까 재미와 팬덤과 사람들이 이거 성능 킬러 컨텐츠가 결부되니까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소비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땠죠? 백화점에서 무슨 물건을 팔려면 대기업들이 엄청난 광고비를 들여서 TV에서 열심히 광고해요. 그럼 신제품 나왔구나 그러고 우르르 가서 사람들이 샀어요. 이 영향력은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잘 안 통해요. 반면 자기들끼리 와 이건 꼭 사야 해 이건 꼭 사야 해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에서 달라진 게 뭐냐? 과거에는 브랜드가 왕이고요. 대기업이 왕이고요. 자본이 왕이고 광고가 왕이었다. 지금은요. 그게 아니라 고객이 왕인 겁니다. 실제로 디지털 플랫폼의 가장 앞선 형태가 어디에 있냐? 음악. 여러분 음악들 많이 듣죠? 음악 지금도 CD로 듣는 사람.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매니아라고 합니다. 그죠? 아직도 CD로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 진짜 광팬이거나 아니면 음악에 대한 그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음악은 다 어디로 다운받아서 들어요? 디지털 플랫폼. 여러분 어느 사이트에서 제일 많이 들어? 멜론? 또 지니. 우리나라에서 멜론, 지니, 그다음 뭐 유튜브 이런 데서도 많이 보죠. 뮤직비디오랑 같이. 자, 음악의 특징은 순위를 누가 정해요? 인기 순위. 인기가요 탑 10? 그런 프로가 없나요, 이제는? 네, 인기가요 차트 음원 점수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일단 너무 고맙고요. 요즘 항상 정말 바쁘고 힘들었을 텐데 확실한 미래마저 조금씩 더 가까워져 잡으려 할수록 여러분 들어가면 멜론이니 지니의 순위는 뭐 어떻게 나와요? 다운로드 순위죠. 그 누가 정한 거예요? 고객이 정한 거예요. 인기를 고객이 정하는 시대. 이게 모든 걸로 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걸 사세요 강요해도 이 스마트한 고객들은 검색해보고 야 이거네 리뷰가 좋네 이거 사는 게 요새 대세네 이러면서 다 글로 몰려가면서 자기들끼리 그 권력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소비자가 왕인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소비자가 왕이다. 소비자가 왕이다. 근데 어떤 소비자? 폰을 든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명을 알아야죠. 폰을 든 소비자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대신 폰을 통해서 데이터를 찍으니까 흔적이 남죠. 그 흔적을 분석해서 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찾아내자 그게 바로 빅데이터예요. 그러니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건요. 어떤 뭐 통계학적, 수학적 모델을 조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데이터를 보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고객의 마음을 읽기만 하면 뭐해? 그 고객이 원하는 거 찾아주면 좋겠죠. 내가 몇 번 눌렀더니 이 사람은 이런 거 좋아하네. 그리고 탁 IT 제품. 진짜 나 찾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 좋겠죠. 그걸 실현하는 게 바로 AI입니다. 이걸 아마존이 만들었죠. 아마존이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고객이 막 찾아오는데 이 많은 고객들을 대응해 주긴 어렵고 그걸 사람이 할 수도 없고 프로그램을 하자.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10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고객 대응 프로그램, 영어로는 큐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걸 만들어 썼더니 만족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요새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컴퓨터가 좋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확 성능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시대의 콤보예요. 그랬더니요. 가만히 있어봐. 야, 우리가 왜 판매만 그렇게 해? 판매가 아니라 만드는 것도 고객이 주문하면 만들자.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뭐? 스마트 팩토리. 아디다스에서 보면 신발을 주문하면 로봇하고 3D 프린터가 만든다 그러죠? 즉 고객이 눌러서 대응하면 우리도 그때 생산하자. 이게 스마트 팩토리. 이제 보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사물 인터넷.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고객이 뭘 꼭 누르기 전에 그들이 몇 명이 왔는지, 그들이 뭘 찾는지, 거기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보고 판단하자. 그게 사물 인터넷. 그럼 이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거 다 나오죠. 그다음 3D 프린팅도요. 그러니까 고객이 직접 생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뭘까? 그때 프린팅해서 주는 거. 거의 모든 문명은 이렇게 디지털로 간다는 거죠.